2012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다형 1번에서 4번까지와 서답형 1번 문제는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녹음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한 번만 들려줍니다. 선다형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대감댁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던 한 장인이 고뇌하는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던 대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리 고심하며 책을 읽고 계십니까?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옛 성현의 책에서 길을 찾고 있네. 그러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감이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어보자 장인이 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깎아 바퀴축에 맞출 때 너무 수월하게 들어가면 헐거워 덜그럭거리고 너무 꽉 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끼지도 않게 하려면 수많은 경험과 시도를 통해 마음속의 의도가 미묘한 손끝의 감각과 맞아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다형 2번. 이번에는 무감독 시험 도입에 대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감독 시험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가 있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무감독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감독 시험 도입에 찬성합니다. 학생은 준법 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감독 선생님이 안 계셔도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유혹을 좀처럼 이겨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무감독 시험을 통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도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독 선생님 없이 시험을 보다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돼서 신뢰가 무너지진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감독 선생님이 있어야 심리적 안정을 느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선다형 3번. 이번에는 발표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풍선이나 튜브, 자동차 에어백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기 쿠션 같은 것들을 동물들도 이용합니다. 물고기 몸속에는 불에라는 공기 주머니, 즉 공기로 채워진 쿠션이 있습니다. 불에 속 공기의 양은 물고기를 떠오르게 하거나 가라앉게 합니다. 대개 몸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 민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불의 공기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곤충의 몸속에도 기낭이라는 일종의 공기 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기가 많을수록 부력이 커져 날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와 같이 헤엄치거나 날 때 활용하는 일종의 공기 쿠션과는 달리 몸 밖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쿠션도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발끝에 미세한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어 그 털 사이사이에 들어간 공기가 서로 뭉쳐 공기 쿠션이 됩니다. 이것이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의 가장자리에 넓은 비늘이 있어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힘으로 수면을 내리칠 때 순간적으로 발바닥과 수면 사이에 공기 쿠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쿠션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발을 바꾸어 디디면서 물 위를 뛰어가는 겁니다. 이 도마뱀이 물 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선다형 4번, 서답형 1번. 이번에는 선물에 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한 원주민 마을의 독특한 선물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 B는 다시 A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 B는 A가 아닌 C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상호 교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 원주민과 달리 예로부터 A가 B에게 선물을 하면 B는 A에게 선물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의 차원을 넘어 선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까지 합니다. 즉, 원주민에게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담아주는 것인 반면 현재 우리들에게 선물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며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비상대피소에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조난자를 위해 먼저 다녀간 등산객이 음식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이때 남겨놓은 음식은 누군가를 위한 대가 없는 선물인 셈이죠. 진정한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 대피소에 마련해 놓은 비상식량과 같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선다형 5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